챕터 2 천기누설 1년에 300권을 읽기까지. 우리는 건물을 짓고 그 뒤에는 건물이 우리를 짓습니다. 처칠. 다독 콤플렉스를 가져라. 박웅현은 책은 도끼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책 읽기에 있어 다독 콤플렉스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독 콤플렉스를 가지면 쉽게 빨리 읽히는 얇은 책들만 읽게 되니까요. 올해 몇 권 읽었느냐 자랑하는 책 읽기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1년에 5권을 읽어도 거기 줄친 부분이 몇 페이지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줄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제게 울림을 준 문장입니다. 그 울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책은 도끼다는 명저이다. 나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5번 이상 정독했으며 밑줄 친 부분만 수십 군데다. 하지만 명저이고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서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일본에서 독서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스오카 세이고는 다독술이 답이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편이 좋다 라는 등의 말은 언뜻 훌륭해 보입니다만 이런 조언만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하라고 권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꾸자꾸 읽어라.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기보다는 적당히 멋있어 보이기 위해 읽어도 좋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스오카 세이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나아가 초보 독서가라면 다독 콤플렉스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책은 도끼다에 인용한 부분을 보면 다독 콤플렉스를 가지면 쉽게 빨리 눈에 들어오는 책들만 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변의 다독가들을 떠올려보자. 다독가들은 두꺼운 책도 많이 잘 읽는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1년에 몇 권 읽었는지도 스스로 체크하지만 언제나 좋은 책에 대한 갈망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두꺼운 명저를 완독했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초보 독서가라면 어떨까? 초보 독서가도 그처럼 처음부터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할까? 김영규의 생각의 시대 507쪽, 미치오 가쿠의 마음의 미래 580쪽,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751쪽, 스티븐 핑거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1406쪽 등이 아무리 나에게 10점 만점인 책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독서를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이에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무책임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0명 중 9명은 전반부의 몇십 쪽만 읽고 포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또 한 번 독서 실패를 경험하며 그전보다 독서와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다. 초보 독서가는 아직 독서에 잘 적응하지 못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책에 재미를 붙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앞서 이야기한 책은 도끼다를 자주 추천한다. 강의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어 읽기가 편하고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이 지금보다 100쪽 정도 더 많은 450쪽이었다면 결코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랑하는 책 읽기는 어떨까? 그렇다면 자랑하는 책 읽기는 어떨까? 속물처럼 보이는가? 사실 우리 대부분은 속물이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소셜 애니멀, 매튜 리버먼의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엘리어트 애런슨의 인간, 사회적 동물을 나는 인간의 사회성을 드러낸 명저 삼위일체라 부르는데, 이 책들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랑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본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인간의 뇌는 잘 발달된 전두엽이 있어서 자신의 본능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전략을 짤 수 있다. 마스오카 세이구가 왜 멋있게 보이려 하는 것도 괜찮으니 자꾸자꾸 책을 읽으라고 했을까? 그렇게라도 책을 많이 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내가 다독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도 나의 속물적인 본능을 전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사실을 자랑하게 될까? 거의 그렇지 않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 권수가 아니라 명저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드러낸다. 좋은 책을 자랑하고 그 책을 읽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어서 고맙고 그렇게 멋진 책을 읽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1년에 5권을 읽더라도 자기에게 울림을 주는 문장이 얼마나 많으냐가 더 중요하다 라는 내용에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아니,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다. 울림이 많다는 이야기는 깊은 독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깊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독서가의 뇌를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숙련된 독서가의 뇌는 많은 책을 읽을 때에야 가능하다. 책은 철저하게 독자의 수준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1년에 겨우 5권, 하루에 12분을 읽는 초보 독서가에게 많은 울림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다독을 하면 알게 되는데 독서가 서툴 때 울림을 준다고 여겨 밑줄을 그었던 구절 중에 나중에 다시 보면 울림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게 된다. 심지어 초보 때 명저로 생각했던 책이지만 다독가가 된 뒤에는 마치 쓰레기처럼 보이는 책도 있다. 1년에 5권의 책을 읽는 수준으로는 자신이 제대로 된 울림을 받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다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할까? 정확한 기준은 없다. 2013년 독서 실태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성인들은 여가 시간의 약 12.5%를 독서에 쓰며 대략 1년에 10권의 책을 읽고 있다고 한다. 나는 적어도 여기에서 2배 정도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1년에 20권이 되지만 이 정도로 다독이라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가 시간 말고도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자투리 시간이 상당히 많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리고 화장실에서의 시간도 활용할 수 있다. 북괴귀선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나의 훌륭한 독서는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했다. 물론 화장실 독서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의미만을 갈무리해보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독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24분 정도를 투자하면 1년에 10권을 읽을 수 있으니 자투리 시간에서 약 1시간 10분 정도만 독서 시간으로 확보한다면 약 30권의 책을 더 읽을 수 있다. 빌 게이츠처럼 휴가를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다독의 마지노선은 1년에 50권, 일주일에 1권 정도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다독의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개인적인 경험과 현실적인 시간 안배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권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정도로 꾸준히 읽는다면 숙련된 뇌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다독이란? 나는 지금 성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다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은 대입 수능 시험이라는 현실이 있으니 일단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1년에 3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 성인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동생들에 비하면 잘난 척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1년에 약 74권의 책을 읽는다.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뭔가 석연치 않은 다독이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독서광이었던 아이들이 왜 성인이 되면 독서를 기피하게 되는 것일까? 어린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만독편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겠다. 정리하면 다독은 성인들을 위한 독서 레시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독을 할 수 있을까?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책을 읽기 위해 나도 모르게 오디세우스가 썼던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다.